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1일 오후 1시입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시사인이라는 매체와 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지형을 보면 정조대왕이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로 220년 동안 개혁 세력이 집권한 적이 없어요. 조선 말기는 수구 쇄국 세력이 집권했고 일제강점기 거쳤지, 분단됐지, 4.19는 바로 뒤집어졌지, 군사 독재했지 라고 지적한 뒤 김대중 노무현 10년 빼면 210년을 전부 수구 보수 세력이 집권한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이게 정조의 환생이냐 라고 또 비판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논평이 소개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해찬 씨의 이런 편협된 역사관입니다. 무지한 역사관이죠. 이 무지몽매한 사람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조 이후에 한국에 개혁 세력이 집권한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만은 개혁 세력 아닙니까? 박정희 개혁 세력 아닙니까? 개혁 세력이 집권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랭킹에서 세계 10등에서 20등을 오르내리는 이런 나라를 만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나라를 내려주었다는 일종의 이걸 뭐라고 그러죠? 미신을 가지고 있는 건지, 과학이 없고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무모한 이야기를, 무식한 이야기를 이렇게 용감하게 합니다. 참 이 정권을 대표했던 사람의 이런 유치찬란한 역사관을 들여다보면은 그 지적 수준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이해찬의 지적 수준, 그러면서 신정복을 사상가로 존경한, 김일성주의자 신정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대통령의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적이 없다. 1919년에도 건국된 적이 없다. 그래서 생일이 없는 나라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이런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굳이 말이죠, 문재인을 조선조 왕에 비교한다면 딱 적합한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어요. 그것은 병자호란을 불러들인 인조입니다. 인조와 여러 점에서 비슷해요. 첫째 비슷한 점이 인조 반정과 문재인 세력이 주동한 이른바 촛불 시위가 비슷합니다. 인조 반정이 조선조 역사를 후퇴시켰습니다. 인조 반정의 명분은 친명입니다. 친명. 왜 명나라에 사대를 해야지 청나라하고 잘 지내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역사를 오판을 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명나라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후금이라고 불리는 청은 나중에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누르하치. 만주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그것을 잘 간파하고 나서 아무리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지만은 무조건 명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반정 주도 세력이 광해군을 반역자로 모은 거죠. 명을 배신했다. 이게 명분론입니다. 그게 인조 반정의 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집권하고 나서 인조는 다시 명예에 충성하고 청과 대치하는 쪽으로 가다가 두 번의 난을 자초했습니다.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 1636년의 병자호란을 자초했습니다. 전쟁을 불러들였다 이겁니다.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느냐? 당시에 청태종이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황제라고 불러라 라고 하니까 인조 측근들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겠다. 우리에게 황제는 명나라 황제뿐이다. 어떻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의 부모님은 명나라 황제뿐이다. 라고 하다가 호칭 문제로 전쟁을 불러들인 겁니다. 쓸데없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전쟁을 준비해야 될 텐데 전쟁에 대한 대비는 또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예고되어 있는데도 전쟁에 대비해가지고 강화도를 강화를 해야 된다든지 군비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이 강경론자들이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고생한다 해가지고 전쟁은 들여 놓고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1935년 겨울에 쳐들어와가지고 강화도로 갈 길도 끊기고 해가지고 준비가 덜 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몇 달 버티다가 항복한 거 아닙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이 그런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세력이 박근혜 세력을 몰아낸 그 근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수복하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대북 정책을 엄격하게 하는 데 대한 반동이 있었고, 문재인 정권 집권하자마자 북한과 중국의 기운은, 그러니까 인조가 다시 명나라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정책을 펴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으로부터는 경멸을, 그리고 시진핑으로부터는 업신여김을 받고 한일관계 한미동맹 약화되니까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남한산성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남한산성보다 좀 크죠. 대한민국 안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외국에 나가면은 왕따가 된다 이 말이죠. 한미일 동맹에서 왕따가 된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자초했습니다. 병자호란에 버금가는 국난을 자초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은 정조가 닮은 사람이 아니라 인조가 닮았다 이겁니다. 인조가 닮았다. 인조가 얼마나 나쁜 군주냐 하는 것은 인조의 병자호란 자초에 의해서 조선조는 완전히 정신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병자호란의 가장 부끄러운 장면은 삼전도의 굴욕이죠. 삼전도 청태종이 그 겨울에 저 높은 단상에 앉아 있는데 인조가 그 앞에서 머리를 9번이나 얼어붙은 땅바닥에 찢는 절을 하면서 항복을 하니까 청태종이 살려줍니다. 인조도 봐줍니다. 그때 조선조가 망했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된 인조, 그리고 이 서인그룹,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자학적 명분론, 이게 그 뒤의 조선을 완전히 이상한 집단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냐? 첫째, 자기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오랑캐인 여진족의 후금이 중국을 다 통일해버리고 청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청나라를 세웁니다. 청나라는 역대 중국 제국 중에서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몽골을 통치한 유일한 중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강성 지역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실력을 가졌다 이거죠. 근데 조선조 선비들은 오로지 명나라 한족만 숭배하다가 그 여진족을 깔보다가 당해놓으니까 이제는 꽁꽁 문을 닫고 이상한 역사관을 발전시킵니다. 이제 중국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중국은 없어져도 우리의 부모님을 거역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없어진 명나라의 연호를 한국에서는 계속 쓰고, 없어진 일종의 영혼결혼, 자기 사모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걸로 가정해가지고 재혼도 하지 않고 버티는 이런 해괴망측한 변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청나라로부터 배울 게 많았는데 청나라로부터 안 배운다. 속으로는 저들은 그래도 오랑캐다. 없어진 명나라를 계속 사모하면서 이러다가 200년 지나다가 결국은 정조가 약간 개혁의 몸부림을 부렸지만은 그 대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일본 식민지가 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꼴이 딱 그겁니다. 완전히 세계 정세를 오판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밉상인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 저는 남쪽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고 사실상 민족의 지도자입니다라는 재작년 연설을 하는가 하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다. 균형자론이라는 핵의 망측한 이론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하다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북한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미동맹에서 이탈하면은 한국은 외롭게 된다는 걸 아니까 중국도 북한도 문재인을 높게 봐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완전히 인조의 재판입니다. 인조. 그런데 어떤 점에서 또 공통점이 있느냐? 인조가 그럼 왜 이런 쓸데없는 전쟁을 불어들였느냐 하면 그게 주자학적 세계관 때문이고 문재인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고립시켰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개업투쟁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현실을 전혀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는 힘이 통하지 국내에서는 권력이 통하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권력이 통하는 게 아니라 국력이 통합니다. 그런데 그 국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데 오로지 국내 권력만 가지고 외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먹힙니까? 국내 권력만 가지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을 이렇게 딱 구속시킨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외교를 하면은 먹힙니까 이게? 먹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주자학적 역사관의 포로가 되면은 바로 이해찬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이해찬 이거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공직자로서 한 발언 중에서는 가장 저질입니다. 가장 무죄합니다. 정조 이후에 개혁 세력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해찬이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오늘날 대한민국 누가 만들었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기업, 강력한 군대, 삶의 세계 최고급의 이 삶, 의료보험,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정조가 만들었어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이 마음 놓고 물을 쓰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이 4대강 유역 개발은 정조가 했습니까? 노무현이 했습니까? 김대중이 했어요? 문재인이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무식할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영국감입니다. 집권당 대표가 되면 정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인류 엘리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식한 사람도 똑똑하게 돼요. 근데 이해찬은 왜 이렇게 총리도 지내고 집권당 대표를 한 사람이 이 역사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무식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구조에서 찾아야 되겠죠. 새로운 지식을 전혀 흡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멘트 같은, 콘크리트 같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콘크리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의견이 심겨질 리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도 들어와도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 정조가 죽고 나서 개혁 세력이 없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개혁 세력이다. 참 완장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그런 이해찬, 문재인식으로 대한민국이 호락호락 끌려가지 않는 건 뭐냐?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기초하고 설계하고 시공한 이 대한민국이 세계 문명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건설한 이 제도가 아직은 그들을 견제하고 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반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가짜 민주 세력, 가짜 개혁 세력을 싹 정리하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은 역사 속에서 문재인과 이해찬의 이름은 지워지든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